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삼성증권에서 나온 The Exponential Turn in AI라는 보고서인데요. AI 산업이 맞이한 거대한 전환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핵심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요즘 말이 많은 AI 수요, 이게 정말 거품인지 아니면 이제 시작인지를 데이터를 통해 확실하게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폭발적인 수요가 만들어낸 하드웨어 병목 현상을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병목이 어떻게 메모리 반도체, 특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뭘 사야 하는지, 유망 기업과 2026년 이후의 투자 전략까지, 큰 그림부터 디테일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솔직히 요즘 다들 이 생각하시죠? 매일같이 신고가를 찍는 AI 주식들.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 이러다 2000년 닷컴 버블처럼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AI가 거품이냐 아니냐, 그 답은 이미 이 숫자에 나와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처리된 AI 토큰 양이 불과 1년 반 만에 134배가 늘었습니다. 아니, 1.34배도 아니고 13.4배도 아니고 무려 134배입니다. 여기서 토큰이라는 건 AI가 생각하고 말하는 기본 단위, 그러니까 우리 뇌의 신경세포 같은 건데요. 이 사용량이 이렇게 폭증했다는 건 그냥 기대감만 부풀어 오른 게 아니라 진짜 기업들이 AI를 실제 업무에 미친 듯이 사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보겠습니다. AI 수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진짜 폭발은 이제 막 시동을 걸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전 세계가 8억 명의 사용자를 모으는데 인터넷은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챗 GPT는요? 3년도 채 안 되는 34개월 만에 이걸 해치웠습니다. 이건 뭐 과거의 혁신과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기술이 우리 삶에 스며드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수요 폭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까지 AI가 주로 텍스트, 즉 글자를 다뤘다면 이제는 이미지와 영상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냐면요.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연산량이 15,000 토큰입니다. 이미지 한 장이 258, 단어 하나는 고작 1.4개인데 말이죠. 앞으로 소라 같은 영상 생성 AI가 대중화되면 지금의 AI 데이터 센터로는 감당도 못할 트래픽이 몰려올 겁니다. 바로 이게 진짜 수요를 폭발시키는 기폭제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에이전틱 AI라는 새로운 세상에 열립니다. 이건 오늘 날씨 어때? 같은 단순 질문에 답하는 AI 비서가 아니에요. 나 이번 여름 휴가로 발리 가고 싶은데 제일 싼 비행기표랑 평점 4.5 이상인 숙소 3개 찾아서 예약까지 싹 다 해놔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계획 세우고 검색하고 예약까지 끝내주는 그런 개인 집사가 생기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AI는 수십 수백 번의 출원을 반복해야 하니까 토큰 사용량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폭증하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오픈 AI의 샘 얼트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내부 연구용 AI는 이미 인간 연구원의 80% 수준에 도달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는 AI가 스스로 연구 개발을 해서 새로운 AI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AI가 또 다른 AI 수요를 창출하는 자기 증식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죠.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의 성장 잠재력입니다. 이 엄청난 수요는 곧바로 천문학적인 투자로 이어집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AI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 전망치가 2030년에는 2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감이 오시나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5배가 넘는 돈입니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현금 부자라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회사들조차 현금이 부족해서 빚을 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세상의 수요가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한계죠.
그리고 똑똑한 투자자들은 바로 이 병목 지점에서 돈남사를 맞습니다. 첫 번째 병목은 바로 이 코오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AI 반도체를 포장하는 아주 특별하고 복잡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걸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하나, TSMC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펄을 보세요. TSMC가 정말 미친 듯이 공장을 늘리고 있지만 2027년에도 전 세계 생산량을 다 합쳐봐야 24기가와트 규모밖에 안 됩니다.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말한 데이터 센터 규모가 무려 36기가와트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을 다 긁어 모아도 한 회사 수요를 채워주기 벅찬 상황. 줄은 엄청 긴데 계산대가 하나밖에 없는 맛집 같은 거죠. 자, 이 병목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AI가 일하는 두 가지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우니까 집중해 주세요. 첫째는 Prefill, 우리가 던진 질문을 통째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아주 똑똑한 두뇌, 즉 GPU의 연산 능력이 중요하죠. 둘째는 Decode,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한 단어씩 차례차례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이건 빠르고 넓은 작업 공간, 즉 메모리의 성능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AI 경쟁이 누가 더 똑똑한가의 프리필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답변하는가의 디코드 경쟁으로 넘어가면서 메모리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쩌면 가장 거대한 병목은 바로 전력입니다. 반도체만 만들면 뭐합니까? 전기가 없는데 AI는 데이터를 먹는 게 아니라 전기를 먹고 사는 하마거든요. 미국에서만 앞으로 필요한 데이터 센터 전력량이 무려 245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245개를 새로 지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발전소 짓는 건 오래 걸리고 송전망은 낡았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는 방식도 기존의 공기 냉각에서 액체 냉각으로 빠르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기가 없으면 GPU는 그냥 비싼 돌덩이일 뿐이니까요. 세 번째, 메모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하드웨어 병목 현상들이 결국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죠. 특히 이제 모두가 아는 HBM을 넘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범용 D램까지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입니다. HBM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건 이제 상식이죠. 근데 문제는 공급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HBM 공급 증가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코어스 같은 포장 기술이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결국 HBM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넘치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극심한 공급 부족 상황이 예고된 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별표 5개 치세요. 이번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 바로 히든 카드입니다. 엔비디아가 HBM 공급 부족과 디코드 단계의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전략적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HBM 옆에 LPDDR이나 GDDR 같은 범용 D램을 대규모로 탑재하기 시작한 거죠. 이 표를 보세요. 차세대 AI 플랫폼에서는 범용 D램의 비중이 무려 70%를 넘어섭니다. 이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얘기예요. AI 반도체가 더 이상 HBM만의 동무대가 아니게 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공급 부족이라는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대규모 신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은 빨라야 2027년 하반기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심각한 공급 가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최소 2027년 하반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이 결정적인 골든타임 동안 경쟁사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거에 유일한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라는 점. 이것이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병목 현상, 이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보고서의 최선호주는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이유가 아주 명쾌해요. 첫째, AI 메모리 시장의 무게중심이 HBM 단독에서 삼성이 압도적인 1위인 LPDDR과 GDDR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 둘째, HBM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회복하면서 범용 D램과 함께 양쪽 날개로 날아오를 거라는 전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공급 부족이 가장 심해질 2027년까지 대규모 신규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플레이어라는 점. 바로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표가 그 주장을 숫자로 증명합니다. 2020년 시장 점유율 전망을 보시죠. HBM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강력하지만 삼성의 점유율도 37%까지 바짝 쫓아 올라옵니다.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아래 두 줄입니다. AI 추론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LPDDR과 GDDR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각각 59%, 66%라는 그야말로 넘사벽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BM과 범용 디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완벽한 그림이죠.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에 베팅하는 또 다른 현명한 방법은 바로 장비주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른바 골드러시의 청바지 장수 전략이죠. 보고서는 삼성전자가 D1C 같은 차세대 공정 투자를 늘릴수록 핵심 증착 장비를 공급하는 원익가 EPS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26년 이후의 투자 전략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사이클, 이 파티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 데는 자금 조달부터 건설, 장비 설치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말은 지금 빅테크들이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과연 돈을 버는지, 즉 투자 대비 수익률에 대한 진짜 성적표가 나오는 시점은 빨라야 2027년 하반기나 2028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2026년까지는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골디락스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2018년 서버 디램 호환기 끝물의 악몽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이번 사이클이 훨씬 더 단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금리가 계속 오르던 시기였고 너도 나도 공장을 지어서 공급 과잉을 불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우호적인 환경에 공급은 앞서 계속 확인했듯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이클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 보고서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매일매일의 주가 등락이라는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파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을 네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AI 수요는 거품이 아닌 이제 막 시작된 구조적 성장입니다. 둘째, 하드웨어 공급 병목은 최소 2027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셋째, 이로 인한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은 HBM을 넘어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진 범용 디램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환경에서는 결국 압도적인 기술력과 과감한 투자로 생산 능력까지 확보한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 AI가 만들어갈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분석이 그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